네, 매주 금요일은 시장 진단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변수와 함께 다음 주 전략의 핵심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죠. 오늘은 NH투자증권 나정환 연구위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행히 좋게 마무리할 때 나와주셨는데 네. 네, 다음 주에 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벤트 FOMC 회의부터 관전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기준금리 동결할 것이다라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주목하는 건 파월 의장이 과연 어떤 발언을 해서 어떤 시사점을 줄지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시장에 어떤 방향성을 줄지 가장 크게 보시는 관전 포인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금리에 대한 액션, 이거보다는 지금 금융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내년도 금리 인하 폭, 그리고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금리 인하 폭, 이 네. 차이가 좀 크거든요, 생각보다. 지금 CME 페드 와치상에서 봤을 때 내년도 금리 인하 가능성은 한 125bp 정도, 그러니까 5번 정도 네. 25bp씩 내릴 거다 하는 확률이 한 30% 정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보다 좀 더 크게 150bp 정도 한 6번 정도를 금리를 내릴 거다라는 확률도 한 27% 정도.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금리 인하 폭을 여러 번 가져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반면 가장 최근에 연준에서 발표했던 9월 달 이 닷플랫을 보았을 때 지금 2024년 연말까지 점도표 중간값이 한 5.1%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 중간값이 한 5.3, 그러니까 고점이 5.5지만 그 중간값은 5.3 정도 되니까 한 번 정도 내리는 걸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보고 있는 6번과 연준이 보고 있는 한 번, 이 괴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12월 달에 이제 FOMC에서 닷플랫, 그러니까 점도표를 발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 괴리가 줄여주는지 이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경제 지표들이 조금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고용 지표 자체가 조금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주가는 좀 이렇게 오르고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에는 며칠 사이에는 이런 고용 지표가 둔화되는 거를 오히려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맞아요. 이런 우려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상승폭이 좀 제한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미 연준도 사실 이번 FOMC에서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한 전망을 할 건데 기본적인 스탠스 자체는 그 연준은 이 필요에 의해서 데이터를 이제 받아보고 여기에 대해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면은 다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이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웰 의장 같은 경우는 발언 자체는 사실 기존의 발언과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2%대에 완전히 안착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는 조금 지원하겠다라는 발언을 하겠지만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아져서 연준이 개입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게 되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발언들 자체가 좀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시장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 폭과 연준이 말하는 금리 인하 폭에 대한 간극이 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언제쯤 잡는 그 시기에 대해서도 사실 워낙 설왕설래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사점을 줄지와 더불어서 지금 경기에 대해서도 사실 배드뉴스가 굿뉴스였는데 요즘 배드뉴스가 정말 배드뉴스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분위기에 대한 해석이 많았다 보니 이번에 이제 발표하는 지표들에 대해서도 시선이 옮겨지고 있죠. 지금 주 후반에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 발표가 있고 다음 주에 뭐 FOMC 회의 전에 이제 CPI라든지 각종 지표들이 발표되다 보니 이것이 안 좋게 나왔을 때 과연 시장이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시각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우선 오늘 밤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있죠. 네. 고용 지표가 둔화되는 쪽으로 사실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고용 지표가 상당히 여러 가지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 실업 청구 건수 한 22만 건 정도로 예상치에 부합을 했는데 이제 4주 연속으로 이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은 조금씩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업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고용 지표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 주에서는 뭐 미국의 졸트 채용 건수도 예상치보다 좀 하회해서 발표됐고 뭐 ADP 고용 건수 자체도 조금 예상치보다 낮게 둔화가 됐고.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고 있었기 때문에 고용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게 사실 조금 최근에 많이 반영이 됐었죠. 고용이 안 좋아지면서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기대감이.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둔화를 좀 이렇게 안 좋게 받아들일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볼 것 같고요.
CPI 같은 경우 이제 12월 12일 날 FOMC 전에 좀 발표가 됩니다.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CPI 헤드라인 YOY 기준으로 봤을 때는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3.1%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월치가 3.2%였다 보니까 이 디스인플레이션 기조 자체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이고요. MOM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망치는 0%, 그러니까 뭐 전월과 같은 수준의 가격 레벨이 유지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이고, 오히려 최근에 이 CPI 전망치를 굉장히 잘 맞추는 연은이 이제 클리브랜드, 여기에서 CPI 나우캐스팅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오히려 11월 MOM으로 봤을 때 헤드라인이 마이너스 0.1% 역성장할 거다라고 오히려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연준에서 바라는 물가 자체는 계속 우하향하는 그림을 보인다는 점에서 조금 그거는 연준 위원들도 좀 시장의 우호적인 발언, 그러니까 물가는 확실히 하향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 우호적인 발언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가의 일단 안정으로 인해서 이것은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비노부문 고용 지표의 둔화는 일단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또 자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방에 대한 좀 상충되는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음 주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가 관건인데, 지금 FOMC 회의도 있고 말씀해 주신 CPI도 있고, 우리 또 대내적으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거든요. 움직이는 폭에 대해서 지금은 박스권에 갇혀 있기는 한데 그 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변동성과 그 영향력을 보고 계세요? 사실 저희는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 이렇게 큰 폭의 그 폭은 보고 있지 않고요. 갇혀 있는 흐름에 대해서. 저희도 다음 주 차주에 그 코스피 지수 밴드를 보자면은 뭐 하단은 뭐 2,430포인트, 뭐 상단은 2,560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좁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장세가 연말까지는 조금 이어질 것 같다라고 조금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11월 달에 많이 금리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금리가 하락을 한다고 해서 또 이제 주가가 오르는 그런 가능성은 좀 낮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또 12월 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북클로징 이런 것도 있고 거래가 한산하죠. 맞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이제 연말 대주주 양도세 이슈 때문에 전반적으로 통상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시기가 연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코스피 지수는 조금 뭐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 정도로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딱 갇혀 있으니까 테마주들만 들썩이고, 사실 지수를 올릴 만한 사실 그런 주도 섹터들은 다 상당히 막혀 있는 상황이면 연말까지도 이런 분위기가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별주라든지 테마주들에 대한 그 움직임 때문에 굉장히 좀 시장 분위기는 어수선하기는 한데, 이런 시점에서 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 흐름이 연말 그리고 연초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가장 조금 실패하지 않는 전략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내년에도 계속해서 주도할 것 같은 그런 업종으로 많이 투자를 하는 게 조금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시장이 뭐 고용 지표가 만약에 오늘 좀 잘 안 나왔고 이거를 시장이 고용 둔화 그리고 내년에 경기 침체로 받아들여서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주가가 하락했을 때 박스권 하단에서는 내년에 그래도 오를 것 같은 업종은 저희는 사실 뭐 반도체라고 보고 있고, 사실 AI 모멘텀 같은 경우 오늘도 굉장히 좋았고 내년에는 사실 실적이 나타나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적 성장이 예상되는 업종 위주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은 사실 틀리기 쉽지 않다. 필승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빠른 매매 등의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테마주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중국 관련주 이런 종 위주로 좀 이렇게 단기 호흡으로 이런 부분을 매매할 수는 있겠다. 중국 관련주라고 하면 그 자원 무기 관련한 테마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중국 경기 관련한 종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자에 좀 더 가깝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1월부터 2월 그러니까 3월 양회 전에는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 그런 기대감 때문에 1월, 2월에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뭐 비철, 목재 이런 업종들이 조금 전반적으로 시장보다 좀 아웃퍼폼하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단기적으로 이렇게 길게는 볼 수가 없겠지만 중국의 경기 자체가 사실 그렇게 엄청 좋은 건 아니라서 연초에 대한 기대감을 그래도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근데 건설이 껴있네요.
건설도 뭐 주가 자체가 사실 굉장히 낮은 레벨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조금은 좀 이제 저가에서 좀 올라오는 네. 이제 키 맞추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아마 최근에도 미국 장세를 보시면은 러셀 지수가 사실 그 나스닥 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러셀 지수는 이제 바닥에서 있다가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씩 확대되면서 이렇게 소외되었던 소형주 자체도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한국 시장에서도 좀 이게 소외됐던 업종도 약간 키 맞추기 관점에서 조금 올라올 수 있다 정도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초를 바라보면서 일단 단기적인 시각으로는 로봇이라든지 중국 경기 관련한 종목들을 이제 바닥권에서 뭐 짧게는 볼 수 있다. 하지만 확실히 내년에 더 나아질 그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 이렇게 박스권 하단이라든지 밀릴 때마다 반도체 모두 다 입을 모아 반도체에 대한 그렇죠. 관심을 말하는 만큼 AI 모멘텀이 강한 반도체를 중심으로 모아 가볼 만하다라는 또 내년작을 준비하는 전략까지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매크로 이슈와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 나정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